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약팔이 의학외품 국어국문학의 조이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 혹은 학부생 여러분들이 의미론 영역을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려하실 함의와 전제에 대해서 처방전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o! 학술적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함의와 전제도 역시 정의가 되어야 하겠죠. 자, 우선 함의라는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란 어떤 문장 속에 포함된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소연씨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라는 문장과 2번 동영상이 올라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가 말했던 1번 문장, 소연씨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다면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2번 문장인 동영상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1번 문장이 2번 문장을 함의한다고 합니다. 같은 식으로 1번 어떤 스트리머는 갈빙에서 리타를 1번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라는 문장과 2번 항아리 게임 신기록이 세워졌다 가 있다고 하면 1번 문장은 자연스럽게 2번 문장을 함의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 약국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닌가? 자, 다음은 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방금도 말했듯이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아야겠죠. 하나의 문장이 의미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이미 보장된 다른 문장을 의미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이국의 친구는 유튜브를 한다 라는 문장과 2번 조이국에게는 친구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1번 문장 조이국의 친구는 유튜브를 한다 라는 문장은 사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조이국의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논의는 조이국에게 친구가 있다 라는 것을 무조건 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약국 손님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1번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2번 문장이 참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번 문장을 한번 부정해 보도록 할까요? 조이국의 친구는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1번 문장을 부정해도 2번 문장이었던 조이국에게는 친구가 있다 라는 문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지금 몇몇 분들은 이 액정 너머로 아무리 고추고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 이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어떤 스트리머의 팬티색은 파란색 1번 어떤 스트리머의 게임은 세일할 때 산 것이다. 2번 어떤 스트리머는 게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2번 어떤 스트리머가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 스트리머가 갖고 있는 게임을 세일할 때 샀든 세일 안 할 때 샀든 그 스트리머가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변의 참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전제와 함의는 무슨 차이냐? 이런 질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전제와 함의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은 헷갈리시겠죠? 아니, 어떤 스트리머가 게임을 세일할 때 샀으면 게임을 갖고 있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웠다면 신기록이 세워진 것이 전제된 것은 아니냐? 하고 여쭤볼 수도, 하지만 전제와 함의는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둘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약국에 오신 환자분들께 제대로 된 처방전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함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부정을 해보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트리머의 게임은 세일할 때 산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어떤 스트리머는 게임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전제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부정을 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부정. 사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문장을 한번 부정해보는 겁니다. 사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문장은 어떤 스트리머의 게임은 세일할 때 샀다 라는 문장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부정해봅시다. 어떤 스트리머의 게임은 세일할 때 산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스트리머가 게임을 갖고 있다 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참이 됩니다. 세일할 때 샀든 안 샀든 간에 그 스트리머가 게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참이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함의 관계에 있는 문장들, 예를 들어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항아리 게임 신기록이 세워졌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첫 번째 문장을 부정해볼까요? 사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문장,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인 항아리 게임 신기록이 세워졌다 라는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이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세워지지 않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사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문장을 부정했을 때 그 앞문장에 참인지 거짓인지 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뒷문장이 불변의 참이면 전제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면은 함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두 번째 문장을 부정해보는 방식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트리머의 게임은 세일할 때 산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어떤 스트리머는 게임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장, 어떤 스트리머는 게임을 갖고 있다 라는 문장을 부정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런 미친, 어떤 스트리머는 게임을 갖고 있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스트리머의 게임은 세일할 때 산 것이다. 아니 게임이 없는데 무슨 세일할 때 삽니까? 게임을 세일할 때 산 거고 안 산 거고 간에 그 스트리머는 게임이 없다니까요. 뭔가 이상해지죠? 이처럼 전제관계에 있는 문장들은 뒷문장을 부정했을 때 그 앞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네 여동생 이쁘더라? 뭐? 나 여동생 없는데? 약간 이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방금 대화에서도 여동생 이쁘더라? 라는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닌 모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함의문을 부정해볼까요?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라는 문장과 항아리 게임 신기록이 세워졌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항아리 게임 신기록이 세워지지 않았다 라고 두 번째 문장을 부정해본다면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라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거짓이 됩니다. 항아리 게임 신기록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떤 스트리머가 항아리 게임 신기록을 세울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문장을 부정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요상한 문장이 되던 전제와는 달리 함의문을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앞문장도 거짓이 되는 것이 함의입니다. 이제 전제와 함의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진짜? 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처방, 함의와 전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처방을 잘 이해하셨다면 분명히 언젠가 어디선가 누구에겐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약 8위, 약은 약인데 몸에 좋은 약
의역의 품 국어국문학의 조의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